오늘 29일 낮 12시 25분쯤 중국 랴오닝성 랴오양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식당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점심시간대여서 내부에는 손님과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 작업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구조가 지체되며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 직후 건물 내부를 수색했고 심하게 훼손된 구조물로 인해 구조작업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초기 전기 설비 문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건 직후 부상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지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또 한 번의 열차 서핑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전 5시 20분경 베를린 남서부 반제역 인근을 달리던 도시고속열차 지붕 위에서 17세와 18세 청소년 2명이 신호 구조물과 부딪혀 숨졌습니다. 이들은 열차 지붕 위에 올라타 속도감과 스릴을 즐기는 이른바 열차 서핑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위험한 행위는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10대들 사이에 모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도 연간 500건 넘는 열차 서핑 사례가 보고되며 추락감전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철도청은 열차는 모험의 공간이 아니다. SNS 콘텐츠를 위한 무모한 행동이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 페칼롱간 마을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샘물이 질병을 고치는 성수라는 소문이 퍼지며 주민들이 물을 퍼가기 위해 몰려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20일 도로변에서 솟구치는 물을 본 주민들은 이 물이 신의 축복이라 믿고 용기를 들고 나와 앞다투어 물을 채취했으며 실제로 물을 마신 뒤 통증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모습이 SNS에 퍼지며 전국적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물은 단순한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 당국은 즉각 파손된 수도관을 복구했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네티즌들은 신기루 같은 현실이라며 웃지 못할 반응을 보이는 한편 이 해프닝이 수자원 인프라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주에서 트럭 2대가 이동 중 도로변에 매설된 급조 폭발물 IED에 의해 폭발하면서 민간인 26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또는 ISWAP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 정부군과의 전투 및 민간인 대상 테러를 지속해온 조직으로 종종 사제 폭탄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불과 며칠 전에도 인근 지역에서 20여 명이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테러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9일 파키스탄군이 자국 영공을 침범하려던 인도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경고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양국 간 긴장은 관광객 26명 피살 사건 이후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인도는 이를 테러로 규정하며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했고 파키스탄은 부인하며 저항 세력 소행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비자 취소, 외교관 소환, 수자원 조약 중단, 국경 폐쇄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파키스탄은 인도 항공사의 영공 폐쇄로 맞섰습니다. 한편 인도령 카슈미르 당국은 보안 강화를 이유로 휴양 리조트 87곳 중 48곳을 폐쇄, 관광 취소도 이미 100만 건을 넘겼습니다. 양국은 통제선에서 5일 연속 소규모 교전을 벌이며 긴장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